Yeah, I mean, that's just false. That's just false. To say that they don't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a false There's statement. a law that they must work if asked. He's required to, by Chinese law, to do that. Dangerous. So it's possible that Huawei even would be included in some kind of a trade deal. If we made a deal, It also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merica to be present. That is, if that equipment is co-located in places where we have important American systems, i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us to partner alongside them.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냉전 시대로 확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습니다.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It also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merica to be present. That is, if that equipment is co-located in places where we have important American systems, i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us to partner alongside them.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동맹국들에게 우회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면 우회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아, 그래요? 일부 학자들은 현재 현상을 두고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다, 신냉전이다, 뭐 이런 걸 표현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동맹국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즉 화웨이를 선택하든지 네. 아니면 미국을 선택하든지 아하. 이미 벌써 영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상태로 보면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양자택일에 대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대장,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화웨이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이 황순우 앵커는 스마트폰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릅니까? 저는 당연히 삼성이 떠오르고 애플 떠오르죠. 네. 그런데 애플을 제치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한 회사가 화웨이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통신망이 이 4G를 LTE를 넘어서 지금 5G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5G 이 통신망을 깔고 있는 세계 1위 업체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만 많이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어마어마한 회사였군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세계 2위지만 네. 통신망, 5G 통신망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의 통신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동안 중국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주변 동맹국들에게 불매 운동에 나서자라고 촉구를 해왔습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Yeah, I mean, that's just false. That's just false. To say that they don't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s a false There's a statement. law that they must work if asked. He's required to, by Chinese law, to do that. So we've been working at the State Departme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understands the risk. It's been really an educational mission as much as anything else. 양지열 변호사님, 화웨이가 무슨 스파이 짓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요. 네. 이제 화웨이가 통신 장비인데,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중계 장비, 서버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뭐 흔히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에 뚫릴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약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화웨이는 만들 때부터 제품 안에 백도어를 설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뒷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화웨이 중계 장비를 걸쳐서 통하는 통신 내역을 열어보고 싶으면 그냥 자기네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게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고 중국 공산당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애초부터 제품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와 있으니까 아하. 이 화웨이 제품을 쓰는 나라고 미국은 아예 통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왜냐하면
미국이 주요 정보를 뭐 화웨이를 쓰는 장비를 쓰는 국가와 연락을 하게 되면 미국과 주고받는 연락을 중국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화웨이와 연결된 건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화웨이를 만든 창업주는요, 절대로 보안이 새어나갈 일은 없다라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통신 장비만 팔 뿐이다라고 말이죠. 应该这个网络的主权是所在国的国家和所在国家的这个运营商，华为只是卖了一个裸的设备给他们，说华为不存在有这个权利和能力做任何事情。如果在世界任何一个国家发现华为公司一个后门，那么我们在100个70国家的销售就受到极大的挫折和影响。 那我们这公司经济就会大衰退。 자, 화웨이 창업주는 이렇게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과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화웨이와의 거래를 다 끊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영국과 일본의 그 기업들은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힌 셈이 되는 거네요. 그럴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영국 기업 같은 경우, 영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화웨이가 서버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 요즘에 이제 우리 국산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 안에 기술 소프트웨어는 뭐 미국 거기도 그렇죠. 하고 또 안에 들어간 칩은 중국 칩도 들어있고 미국 휴대폰도 똑같잖아요. 만들기 중국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국적 그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는 부품을 아예 공급을 못 받는 거고 또 일본이나 대만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화웨이에서 만든 완성 제품을 우리는 판매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화웨이 고사 작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나섰으니 중국 화웨이 업체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아주 침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화웨이 창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我不知道美国的动机是什么，但是我觉得呢，美国我们暂时不做呢也没多大关系，因为以前我们也做不进去。至于美国市场，我们有没有可能进去，对我们来说并不重要，因为没有美国市场，我也是世界第一。 최진봉 교수님, 예. 의외로 침착한데요? 왜냐하면 화웨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네. 예컨대 이렇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전 세계에서 화웨이가 벌어들이는 돈이 1,070억 달러 정도 돼요. 그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약 한 2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0.2% 정도 수준이고 아하. 전 세계에 18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미국에서 근무하는 애는 1,200명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미비하다. 뭐 지금 현재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재열 변호사 아까 지적했지만 사실 이 안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외국에 예컨대 뭐 운영체계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데 또 그다음에 부품을 공급하는 영국의 회사들 또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대상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미국 이외에도. 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들 미국의 압박 때문에 굴복을 해서 또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네. 화웨이와의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무역이나 이런 부분을 끊게 되면 네. 단순히 미국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웨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 정도 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지 네. 앞으로 전개될 여러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을 가해서 만약 다른 나라도 동참하게 되면 네.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화웨이가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도요, 향후에는 화웨이가 고립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그 IP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요, 총성만 오고 가고 있지 않지 사실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 냉전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기술 냉전 시대로 돌입을 했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술 냉전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지금은요 무역 전쟁이 일반적인 뭐 군사 충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네. 국가 전체의 기관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사실 물리적으로도 피해를 당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고통이 되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의 경제적 재정적 문제 때문에 뭐 온 일가족이 같이 뭐 불행한 선택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죠. 많거든요. 무역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 정말 뭐 전 세계 2위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경제 부분에 있어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전 세계 경제나 아니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3차 대전이라고 불리는 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중국에서는요, 요즘 지난 19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반일 영화의 주제곡인 제목이 무역전쟁입니다. 주제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제 바꾼 것인데요. 중국 국민들의 반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好用吧，因为我之前也是用苹果手机，然后后来用了几部华为手机之后，觉得现在比苹果的要好用。我觉得这个还是一个很霸道的行为吧。还好吧，因为他们华为本身也出了好多的一些政策嘛，反正他们应该是有所准备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만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들은 지금 화웨이를 구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동시에 또 미국 업체들 KFC, 맥도널드, 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화웨이라는 뜻이요. 네. 중화민족을 위해서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1987년도에 아까 네. 보였던 런정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사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는 이게 런정페이 회장의 회사가 아니라 네. 사실상은 인민해방군 거다. 아하. 그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즉 중국의 어떤 정부 거라는 것이죠. 네. 저는 건태에서는 런정페이가 나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의 논초를 더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화웨이가 지금 연구 기능이나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5G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가로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5G 앞서가는데 이제 근데 화웨이가 워낙 저가로 하다 보니까 세계 네. 시장이 거의 화웨이로 지금 가득 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럼 5G가 이제 상용화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통신 장비가 전부 다 장악을 돼버리면 여기서 아까 이 백도어라는 장치를 통해서 모든 세계 중요한 정보들은 중국으로 다 빼돌릴 가져갈 수 수가 있겠죠. 있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싸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누르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애국심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제품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것 자체가 보면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떤 굴기 상황에서 이 중국의 어떤 이 정체성, 민족성 이런까지도 이제 부각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요즘 중국이 이 시진핑 시대에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제조 2025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세계 1위의 이 국가가 되겠다. 가겠다. 이런 이 과정을 밝혔는데 그 2025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면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 이 화웨이라는 하나의 어떤 타겟이지만 이 중국의 제조 2025를 막기 위한 네. 어떤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이 화웨이에 대한 어떤 불매 또는 쓰지 못하게 하는 네. 이 전략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특히 기술 전쟁이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나라에도 닥칠 일입니다. 어쩌면 한 번은 겪어봤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 미국을 택할지 중국을 택할지 최후의 통첩장을 우리나라도 곧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ook at technology and see ways we might achieve that. But the United States, for its part, will only participate in trusted networks. We will only share America's information with those networks that we are confident aren't under the control
of China or China's government. And so there's real risk if countries choose that path that we won'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방국들에게 화웨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 우방국들이 있겠지만 콕 집어서 우리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사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화웨이를 놓고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 경로로 우리 한국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지금 이미 뭐 일부 회사 같은 데는 뭐 사실상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 거고. 그래요? 사실 이제 LG U+가 이제 화웨이 제품을 많이 써서 부품을 이제 5G를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미국 당국에서 미군 부대 주변이나 군부대 주변에는 이게 못 쓴다. 하고 해서 지금 사실은 LG U+에서 그쪽 지역 중심에는 에릭슨이라는 회사 제품을 바꿨어요. LG U+가 화웨이 부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군 부대 주변에는 LG U+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 공방이 있을 때 네. 사실은 중국 측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사실 우리가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5%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은 여기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소원해하고 중국 편에 선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중국의 화웨이를 쓰지 않게 되면 중국 측이 바로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겁니다. 무역 보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중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탈출을 해서 다른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간에 낀 샌드위치 같은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31일부터요. 싱가포르에서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한국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회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싱가포르에 한중일 안보 수장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텐데 이 자리에서 미국 또는 중국 양쪽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해라. 네. 그리고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을 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국은 이 삼불 입장을 변함없이 재확인해라. 사드 추가 배치를 금지하고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도 금지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도 발전시키지 마라. 근데 이런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좀 어정쩡한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일 아시아 안보회의, 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불현듯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2년 전 사드 사태 때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사드가 도입됐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생히 지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드가 도입이 되자마자 중국은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일삼았었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 롯데였습니다. 자,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중국의 삼불 정책,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으며 또 마지막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을 차단한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서야 사드 갈등 그리고 보복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미국의 MD 가입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하기 위한 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자의적인 조치며 미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합니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또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킬체인 조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국 간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저렇게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중국의 보복이 조금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온 6월에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 논의가 중단이 됐다고 그래요. 호텔도 취소했고 네.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건가요? 얼마 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그랬죠. 백악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물론 루지애나주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났겠지만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만났겠습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롯데가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두들겨 어떤 면에서는 맞았죠. 중국에서 맞고 거의 철수하다시피 했어요. 네. 자, 그런 롯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해서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자, 그 신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 자, 양자 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했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비춰봤을 때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래는 6월 달에 이제 방한하기로 거의 내부적으로 이야기돼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상당히 지금 거의 취소되어 간다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럼 네. 결국 뭐냐면 아마 이런 국면에서 중국도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네. 사드가 여전히 아직은 환경 영향평가라는 문제 때문에 정식 배치가 아닙니다. 이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이 가수 B가요, 최근에 중국에서 초대형 국제 행사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한류 금지령이 이제 좀 풀리는 건가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외교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미치기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군요. 단순히 그냥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곧 우리한테 닥칠 아주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두부 자르듯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여요. 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하웨이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2007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LG U+도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고 있고 그 외에도 금융사 통신망에도 네트워크 장비를 하웨이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 이제 끊기게 되거나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할 때 장비가 공급이 안 되면 운영체계가 어려워지겠죠.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요, 부품을 또 판매를 해요, 화웨이에.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는 우리가 판매도 하고 수입도 하는 네. 이런 입장에 있는 회사이고 이게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나라와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찾아야 눈치를 보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미국이 이 화웨이에 대한 보복 이외에도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를 또 꺼내들었어요. 바로 환율 카드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오늘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환율에 대해서 자국 통화를 이제 절하는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 관세를 지금 추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통화 어떤 달러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하. 이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물겠다는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미국의 지금의 여러 가지 관심이 지금 사실 관세 문제 들고 나왔죠. 환율 문제 들고 나오죠.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들고 나와서 아하.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자, 빨리 우리 편으로 와라고 당신의 입장은 얘기하죠. 뭔가 네.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건 안 통합니다. 이미 영국이나 지금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일본은 이미 미국 편에 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즉 안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말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